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 영국의 대표적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쓴 유명한 책이죠. 자유론, 1859년에 쓰여진 책인데 자유에 관한 우리의 논의를 진전시키려면 사실 이 책을 꼭 봐야 되는, 최근에 밀턴 프리드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사실 밀턴 프리드만은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경제적 자유를 얘기했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로는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균형을 잡고 들어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또 생각해 볼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장 머릿말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동을 억지로라도 막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고 말 것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근거가 없는 한 결코 개인의 자유는 침범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 어려운 얘기 같지만 당연한 얘기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무엇이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과거에 이제 서로 좀 지역별로 이렇게 고립돼서 살던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의 범위하고, 이 책이 쓰여진 게 1859년이잖아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지금 SNS라든가 인터넷, 모바일이 발달돼 있어서 나의 행위가, 나의 발언과 나의 글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또 사회가 간섭할 수 있는 여지도 과거보다는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 스토트 밀이 얘기하는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은 내면적 의식,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 생각과 감정의 자유, 의견과 주장의 자유. 우리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생각과 동일하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결사의 자유, 모여서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결사의 자유들이, 이 세 가지가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이라고 1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음 2장에 이제 생각과 토론의 자유 중요하죠,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논쟁과 비판의 유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경청해 볼 만한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 과정을 거친 뒤 그래도 살아남은 생각이 입각해서 어떤 행동에 나선다면 그 행동의 타당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철저한 부정과 비판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수반하는 토론의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 가장 정확한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아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큰 원칙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없다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는 곳, 시비를 걸면 안 된다는 그런 합의가 있거나,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곳,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토론을 할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는 인간의 역사를 그토록 아름답게 빛내던 거대한 규모의 정신활동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하고, 그런 곳에서만이 거대한 규모의 정신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서로 대립하는 주장 가운데 하나는 진리이고 다른 하나는 틀렸다, 이렇게 확연히 구분되기보다는 각각 어느 정도씩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완전히 틀렸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이 어느 정도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통솔이 채우지 못하는 진리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도록 그 통솔에 도전하는 이설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지배적인 통솔이 있더라도 거기 도전하는 다른 의견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행동의 근거에서 어떤 행동이 나선다면 그 행동의 타당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 반대 의견의 중요성, 반대 의견을 용인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반대 의견이 틀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유연성, 그걸 받아들이는 포용력, 이런 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별성을 확보하는 게, 용인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각자의 개성은 다양하게 꽃피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스튜어트 밀은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회가 개입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추세 또는 여러 사람이 몰려가는 곳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이효령 선생님이 얘기하신 넘버원과 올리원. 한국 사회는 그동안 이제 1등만을 키워내는 넘버원 사회였는데, 온리원의 태도, 생각이 중요하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분야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온리원, 자신만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점 한국 사회도 이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제가 풍류대장이라든가 이런 가요 경연대회 또는 악기 연주 이런 대회를 보고 또 수업파 있잖아요. 춤.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가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일에서 차별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즐기고 있다. 이런 거를 보게 돼서 우리가 과거에 1등만을 추구하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삶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에서 정말 차별화되고 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시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정신이 요즘 우리 한국 사회 삶에서도 구현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는 의견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 허용돼서는 안 되는 거죠. 비슷한 맥락의 얘기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유럽답게 만든 요인은 이런 지금까지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그런 성격과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 각자 자신의 삶을 사는 그 놀라운 다양성에서 유럽이 유럽답게 됐다. 결국 개별성을 인정하는 놀라운 다양성이 사회의 발전도 돕고 또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제4장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해 준 권한의 한계, 현실 5장 현실 적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사회적 법적 처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의 발달 또 SNS 발달로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개인의 삶의 영역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뭐냐? 도덕적 징벌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타격을 입힌다든가 거짓말로 사람을 대하는 거, 사기겠죠. 사기 행위. 불공정하게 남에게 이득을 보는 거, 불공정 거래 행위.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는데 이기적 마음에서 모른 척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사회적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육에 대해서 존 스튜어트 밀이 또 얘기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일괄 통제하는 것은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의 틀에 맞추어 길러내려는 방편에 불과하다. 교육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이건 한국 사회에서 적용해서 많이 생각해 볼 요인이 있죠. 우리가 그 교육은 여전히 암기 위주로 1등만을 길러내는 어떤 획일화된 교육에 틀리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을 한국 교육이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또 이 말에 비추어서 한국 교육을 발전시킨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5장에 쭉 이어져 가면 정부 간섭에 이제 반대하는 이유, 그러니까 가급적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많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정부 간섭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 정부가 하기보다 개인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때,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죠. 또 이미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는데 이걸 더 이상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의 권력이 비대해졌다면 이걸 강화시키는 개입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데 개입하지 말라. 이미 비대해졌다면 그걸 더 강화시키지 말라. 어찌 보면 굉장히 교과서적인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이 정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모든 업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한다. 정부가 독점하면 안 되겠죠. 정부의 효율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효율성 지키면서 최대한 권력을 분산하라. 예.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제 가면 이런 설명을 해요. 존 스튜어트 밀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관점에서 자유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 두 가지가 좀 상충돼 보이지만 이 조화를 이룬 자유사회주의자다. 그래서 개별성을 보존하면서도 또 인간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도 강조합니다. 개별성의 자유를 얘기하면서도 또 사회와의 타인과의 조화를 이루는 그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만이 아니고 공통의 이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리주의,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유리한 것을 중시하는 공리주의 도덕률을 얘기하고 개별성과 사회성이란 두 날개를 가져야 된다. 인간은 개인적인 자유, 를 중시한 개별성, 또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타인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사회성, 이 두 날개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쭉그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해서 골자를 요약해 드렸고 제가 코멘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개별성의 자유와 사회의 개입, 정부의 개입의 적절한 경계는 어디?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회마다 적절한 경계를 경험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피해가 있는 영역부터는 정부나 사회가 개입해서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을 하는 뭐 그런 거는 그 경계를 찾아가는 거는 그 사회의 합리성과 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자유와 개입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자유는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 경제를 얘기할 수 있고 개입은 정부를 얘기하는데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시장과 정부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낡은 이분법이다. 뭐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팬데믹 국면이 이어지면서 또 뭐 기후 변화라든가 또 양극화 심화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위기 국면에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큰 정부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큰 정부 시대, 좀 신국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사실 순수 시장 경제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특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그동안 보수 정부가 정권을 잡더라도 시장 경제를 얘기했지만 사실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 경제 아니었나요? 정부의 영향력이 여전히 강한 보수 정부도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런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 시장과 정부를 나누어 보는 것은 낡은 이분법이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상호 분업 그 다음에 시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 된 조화로운 경계 이런 것들을 잘 설정을 해서 공동의 이익을 향해 시장과 정부가 같이 혼용하고 시장과 정부를 혼용하고 서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장이 답이냐 정부가 답이냐 이런 구분은 낡은 이분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과 정부에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자본의 권력 문제는 어떻게 볼 거냐, 그죠? 자본도 지금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력인데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스튜어트 밀이 자유를 쓸 당시에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유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의 권력 이슈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슈도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여기서도 존 스튜어트 밀이 개별성과 사회성의 조화, 타인과의 조화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면서 또 사회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유효하게 개입하면서 전체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동체 자본주의, 공동체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실현하고 그래서 다수가 행복하게 사는 삶을 실현하는 그런 데에 대한 논의가 더욱더 활성화됐을 때 지금 존 스튜어트 말한 자유론의 그 가치와 정신이 반영되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존 스튜어트 밀이 1859년에 쓴 자유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또 현대에 대해서 현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